안녕하세요. 신영걸 교수입니다. 8장의 환율 변동 효과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8장의 메인 토픽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표시통화로 환산하는 절차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 환산한 재무제표가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이고요. 얘를 지배기업하고 연결하겠습니다. 가장 실무에서 많이 발생하는 기능통화 재무제표의 표시통화 재무제표 환산 후 연결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3장부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 자본의 상계제거 분계 제일 먼저 하는 분계였죠. 외국에 소재하는 종속기업을 연결할 때도 역시 요 종속기업 투자와 종속기업 자본 상계제거가 1번 분계입니다. 어떻게 하느냐면요. 일단은 달러 베이스로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자본, 이쪽이 종속기업 투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때 취득일에 종속기업 자본, 자본금, 잉여금 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취득일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환산합니다. 한편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자본의 장부금의 공정가치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면 토지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차이가 있다. 건물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차이가 있다. 이런 식으로 3장부터 계속 예나 예제에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얘네들은 자산 부채는 모두 마감환율로 환산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마감환율입니다. 달러 베이스로 영업권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요. 영업권도 보고기간 말 자산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마감환율로 환산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변으로 상계되는 종속기업 투자는 당연히 과거에 취득했던 거니까 그 취득일의 환율로 빠질 거예요. 그 다음에 취득일의 자본금, 잉여금은 취득일의 환율인데 모두 다 취득일이 아니라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는 마감환율이었고요. 영업권도 마감환율 아닙니까? 따라서 대차가 일치할 리가 없어요. 원화로 표시한 분계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환율이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쪽에 외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 대변, 차변, 불일치금액. 즉 분기할 때 대차 일치금액이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OCI로 구분되는 외환 차이가 되겠습니다. 분계를 한번 볼까요? 취득일의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일단 달러 베이스로 분계를 하세요. 자본금이나 잉여금은 일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취득일 환율입니다. 종속기업 투자도 취득일 환율이죠. 한편 이렇게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 비지배지분 해당액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영업권 달러 베이스 금액인데 마감환율입니다. 그러다 보면 대차가 안 맞아요. 대변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게 외환 차이 OCI로 들어가고요. 이게 연결 재무상태표 표시가 되겠죠. 한편 취득일에 종속기업 순자산은 장부금의 공정가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만약에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을 초과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자본금, 잉여금, 건물 이런 식으로 차변에 종속기업 순자산이 나오고 종속기업 투자, 퉁쳐서 영업권, 비지배 지분 여기까지는 전부 외화 베이스로 분계가 가능하죠. 그런데 환율을 곱할 때 자본금, 잉여금은 취득일 환율, 종속기업 투자도 취득일 환율인데 건물하고 영업권은 마감 환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외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차변 또는 대변에. 이게 6번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P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모두 원화입니다. S회사의 지분 80%를 90달러에 취득을 했대요. 지배력 취득일 현재 S회사 기능통화는 달러인데 자본의 장부금액은 100달러래요. 취득일의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고 보고기간 말은 1050원입니다. S회사 자본의 장부금액 요 100달러가 공정가치랑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로 구분해서 종속기업 투자, 종속기업 자본 상계제거 연결분계를 해보자라는 거죠. 일단 경우 1은 취득일 현재 종속기업 S회사 자본의 장부금액하고 공정가치가 같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러면 달러화로 자본금, 잉여금 100달러, 종속기업 투자 90달러, 80%를 90달러에 샀으니까 초과지급액이 10달러, 나머지 요 100달러에 20% 비지배 지분. 이거 대차가 딱 맞아요. 달러 베이스로 하게 되면. 근데 얘를 이제 원화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자, 자본금, 잉여금 100달러에 취득일 환율 1000원입니다. 종속기업 투자도 90달러에 취득일 환율. 영업권은 달러 베이스로 10달러인데요.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마감 환율입니다. 그래서 1500. 비지배 지분은 요 금액의 20%. 대차가 안 맞죠? 외환 차이가 대변에 표시됩니다. 만약에 취득일 현재 S회사 건물의 공정가치하고 장부금액이 차이가 있어. 공정가치가 5달러야. 그럼 건물이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따라서 비지배 지분은 105의 20%니까 비지배 지분 이렇게 되고 영업권이 조금 달라지겠는데요. 이건 전부 달러 베이스 금액이고요. 얘를 원화로 환산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럼 자본금, 잉여금은 100달러에 취득일 환율 1000원. 얘도 1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은 건물과 영업권은 전부 연도 말 현재 연결 실체 자본의 일부 아닙니까? 모든 자산가 부채는 마감환율로 환산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감환율 이렇게 되고요. 요 금액의 20%가 빚집의 지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대체가 안 맞아요. 좌우에 환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외환차익 500을 분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권하고 건물에서 외환차이가 발생이 되는데요. 먼저 영업권 같은 경우에는 달러 베이스로는 6달러입니다. 그런데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 환율이니까 300만큼 더 많이 잡히잖아요. 따라서 외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는 건물이겠죠. 건물은 5달러입니다. 거기에 이것도 역시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 환율인데 건물 중 20%는 이미 비지배 지분으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가 외환 차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80% 곱하기 1,050원과 1,000원의 차이 200달러입니다. 도합 500으로 구성이 된다고 보면 되겠죠. 이번에는 해외사업장 순투자 환산이라는 내용인데요. 해외사업장 순투자는 종속기업 투자를 제외한 금전채권, 즉 화폐성 자산을 의미합니다. 순투자라고 했기 때문에 부채도 해당이 되는데 부채보다 자산이 더 클 경우에 그 순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총액 개념으로 대여금 정도만 생각을 하자고요. 지배가 종속한테 대여를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대여금이 포함이 되어 있을 텐데 그 대여금을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 낮아. 그러면은 마치 종속기업에 대해서 돈을 줬는데 이거는 종속기업의 주식을 산 것과 다름이 없을 것 아닙니까? 뭐가 다르겠어요? 이걸 조만간 회수를 안 할 거니까. 따라서 이런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 가능성이 낮은 화폐성 항목을 해외사업장 순투자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장기채권이나 대여금이 포함이 되겠으나 매출채권 매입채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종속기업의 지분과 그 실질이 유사한데요.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해당하는 대여금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지배기업의 별도 재무제표에서는 화폐성 항목이기 때문에 그 외환 차이를 PL로 인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여금이 있는데 보고기간말 환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면은 외환 차이 이익이겠지. PL로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여금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반영이 되는데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는 해외사업장 순투자 요 대여금이 일반적인 어떤 대여금이 아니라 마치 종속기업 투자나 크게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PL로 인식했던 외환 차이를 OCI로 대체하라. 따라서 PL이 원래 대변이었으면 차변으로 죽이면서 외환 차이. 반대로 외환 차이가 손실이어서 차변이었으면 죽이고 OCI 마이너스로 회계 처리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8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세 가지의 외환 차이가 발생했었습니다. 4절에서는 종속기업 기능통화 재무제표를 표시통화로 환산할 때 외환 차이가 나왔었죠. 두 번째 거는 오늘 한 내용인데요. 종속기업 투자하고 종속기업 자본을 상기 제거할 때 외환 차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종속기업 순자산의 잔고금의 공정가치의 차이를 취득일의 환율이 아니라 마감환율로 환산하면서 외환 차이가 발생했었고요. 영업권도 마감환율로 환산했기 때문에 외환 차이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한편 방금 전에 끝냈던 지배기업이 별도 재무제표에서 해외사업장 순투자에 해당하는 대여금 등이 있었더라도 이를 외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했겠으나 연결에서는 이를 모두 기타 포괄 손익으로 대체를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외환 차이 중에서 비지배 지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1에 해당하는 외환 차이와 2가에 해당하는 외환 차이.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이 1과 2가에 해당이 되는 이 두 가지만 비지배 지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1에 해당하는 외환 차이는 종속기업 재무제표를 달러화에서 원화로 바꾸면서 발생한 거 아닙니까? 즉 환산 후에 종속기업 순자산에 외환 차이가 들어갈 테니 외환 차이가 대변이라고 하면은 종속기업 순자산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연결할 때 표시통화 환산 과정에서 발생한 외환 차이가 늘어났으면 그 늘어난 것에 비지배 지분 해당액만큼 대체를 하는, 반대라면은 비지배 지분이 줄어드는 이런 연결 분계가 들어가야 돼요. 한편 이 가에 해당하는 외환 차이라 함은 요겁니다. 종속기업 순자산의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 예를 들어 건물이야. 그런데 얘네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계속 요 장부금의 공정가치 차이가 소멸이 될 거 아닙니까? 소멸분에 대해서 비지배 지분을 감소시키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겠죠. 뒤에 나오는 예와 예제에서 이를 확인할 겁니다.
요 예 7번을 살펴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앞에서 봤던 예 6의 사례를 그대로 이용합니다. 1년 초에 P회사 기능통화 표시통화가 원화인데 S회사 지분 80%를 90달러에 취득을 합니다. 지배력 취득일 현재 S회사 기능통화는 달러인데요. 장부 금액은 100달러이고요. 취득일 현재 S회사가 보유하는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5달러 초과를 하는 걸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답니다. 1년도 S회사의 당기순이익이 30달러이고요. 취득일 환율 1,000원, 보고기간 평균이 1,030원, 보고기간 말은 1,050원 이렇게 환율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조정 분배를 하기 전에 S회사 재무제표, 달러 재무제표를 원화로 표시통화로 한 방에 환산할 때 외환 차이를 계산해 봐야 되는데요. S회사 재무제표 전체가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두 군데서 외환 차이가 발생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가 됐는데요. 수익과 비용은 마감 환율이 아니라 평균 환율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외환 차이가 발생이 될 거 아니에요. 즉 1,050원이 아니라 평균 환율 1,030원으로 수익과 비용의 순액 30 당기순이익이 환산이 되니까 600만큼 외환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또 하나의 외환 차이는 기초자본을 전기 마감 환율 1,000원이 아니라 단기 마감 환율 1,050원으로 환산하니까 이 100달러에 대해서 50원씩 외환 차이가 또 발생해요. 그래서 5,000 도합 5,600이 재무제표 환산할 때 발생하는 외환 차이입니다. 그러면 1년도 말 연결조정 분배를 해볼까요? 1번 종속기업 투자와 지배력 취득 시점 종속기업 자본을 상계 제거하는데 방금 전에 끝냈던 예 6의 경우 2와 똑같습니다. 자본금 잉여금은 100달러의 지배력 취득일 환율, 종속기업 투자도 역시 90달러의 지배력 취득일 환율이고요. 건물은 5달러인데 마감 환율이죠. 요 금액의 20%가 비지배 지분입니다. 한편 영업권은 달러 베이스로는 6달러인데 마감 환율입니다. 그래서 6,300. 대차가 안 맞아요. 외환 차이 500이 발생이 되는데 앞에 예 6의 경우 2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요 500은 영업권에서 발생한 외환 차이, 건물에서 발생한 외환 차이 300과 200의 합산입니다. 이때 유념할 거는 요 건물에서 발생한 외환 차이인데요. 건물은 5달러만큼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더 많죠?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마감 환율로 환산을 하는데 이 중에 이미 20%는 여기 비지배 지분에 들어가 있으니 80%만 외환 차이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이 비지배 지분에는 이미 20% 해당액의 외환 차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편 2번 분계로 가보면은 종속기업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 조정이 들어가잖아요. 원화로 한다면은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에 바로 이와 같이 당기 조정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5달러냐? 근데 이걸 5년 상각이니까 1달러씩 나가게 되는데요. 비용은 평균 환율로 환산하니까 1,030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차감 항목, 즉 자산 항목 아니에요. 모두 마감 환율입니다. 그러다 보니 대차가 안 맞고요. 요 20만큼 외환 차이 20을 인식을 하는데 요 외환 차이 20이 바로 밑에 연결 조정 분계 맨 마지막 분계에서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기 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인데요. 당기 순이익은 30달러이고 평균 환율로 환산을 하겠죠. 여기에 이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 조정 들어가면서 20%만큼 비지배 지분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가 더 있죠. 외환 차이 중 종속기업 순자산의 변동을 가져오는 외환 차이의 20%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대체하는 이 4번 분계가 필요하죠. 표시통합 환산 차이 5,600이 들어가 있고요. 분계 2번에서 외환 차이 감소분 20이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분계 2번에 이 외환 차이 20, 이게 감소가 돼야 되죠. 따라서 이 20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에 20%만큼 비지배 지분 올리고 외환 차이 감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위 연결조정 분계를 다 합산을 하면은 비지배 지분의 증가가 28140인데요. 다음과 같이 검증이 가능해요. 기초순자산 100달러에 당기순이익 30달러, 기말에 장부금액, 건물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차이가 5달러였는데 1달러가 소멸이 됐으니까 4달러가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에 1,050원에 비지배 지분율 곱한 금액하고 딱 떨어지죠. 지금까지 설명했던 오늘 강의의 내용을 예제 7번을 통해서 확인하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갑회사는 보고기간 말이 12월 말일인데 기능통화 표시통화 모두 원화이고요. 1년도 초에 미국 소재 A회사 기능통화는 달러화랍니다. 요 80%를 1,100달러에 취득을 해서 지배기업이 되었습니다. A회사 취득 시 A회사 순자산의 장부금액은 1,200달러인데 A회사 건물 잔존내역누수 10년짜리고요. 잔존가치 없이 정액법 생각하는 건물의
공정가치가 장부 금액을 50달러 초과하는 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갑회사의 당기순이 45만원, A회사의 당기순이 100달러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0달러가 이 이익여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그래서 기초 이익여금은 200달러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 자산, 부채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기 환율은 기초 지배력 취득할 때 1000, 기말이 1100, 단기 평균이 1040으로 가정을 했어요. 자, 1번 표시통화인 원화로 일단 A회사 재무제표를 통째로 환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비용은 평균 환율로 환산하고요. 그 다음이 연결입니다. 먼저 환산부터 하자고요.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는 평균 환율로 환산하다 보니 당기순이익은 104000입니다. 한편 자산은 기말환율, 부채도 기말환율, 취득일 현재 자본금 취득일 환율, 취득일 현재 이익여금 취득일 환율입니다. 그럼 이렇게 다 이제 원화 금액이 나왔고요. 여기 당기순이익이 단기의 이익여금으로 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익여금이 이렇게 두 가지죠. 기초이익여금, 당기순이익에 해당되는 이익여금. 대차가 안 맞습니다. 12만 6천이 외환차이가 되겠고요. OCI로 들어갑니다. 이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죠. 1년도 말 연결조정분계 1번입니다. 중소기업 투자, 지배력 취득 시점 A회사 자본을 퉁치는 거야. X1년 초 기준으로. 자, 자본금, 이익여금 전부 1000달러, 200달러에 환율은 1000원입니다. 한편 건물이 있는데요. 50달러. 얘는 기말환율 1100 해서 55,000이고요. 요 금액의 80%랑 중소기업 투자를 퉁치니까 영업권이 나옵니다. 달러 표시 영업권은 100달러입니다. 일단. 한편 빚지배 지분은 요 금액의 20%. 그런데 이제 영업권은 100달러에 마감 환율을 곱하죠. 그래서 11만 원 들어가고요. 대차가 안 맞습니다. 대변에 외환 차이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외환 차이 14,000은 여기 해답에도 나온 것처럼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영업권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 영업권 100달러인데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보고기간 말 환율로 환산하기 때문에 만원만큼 차이가 생겼고요. 건물은 50달러만큼 차이가 있는데 취득일 환율이 아니라 이것도 역시 기말 환율이지만 지배지분 비율을 곱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비지배 지분에 해당되는 건 이미 여기서 0.2만큼 비지배 지분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 14,000 중 4,000에 해당되는 금액이 바로 이렇게 0.8을 곱해서 나온 금액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습하실 때도 이 부분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건물은 건물에서 발생한 외환 차이 중에 비지배 지분 해당에 즉 50달러의 환율 변동의 20% 부분은 이미 251000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 1000원만큼이. 따라서 사실 전체 요 외환 차이는 14,000이 아니라 15,000원으로 연결정산표에 분계 1번을 표시할 때 15,000원으로 정산표에 표시를 하고요. 1000만큼을 비지배 지분으로 제치하는 분계를 다시 또 1번에다가 묶어서 그러니까 총액으로 일단 외환 차이가 발생하고 그 중에 비지배 지분으로 1000이 들어가는 과정을 정산표에서 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2번 분계입니다. 중소기업 건물의 잔고금의 공정가치 차이 조정인데 차변이 감가상각비, 대변이 감가상각두개 이런 식으로 원화였을 때 분계를 했던 거 다 기억나시죠? 그러면은 감가상각비 얼마만큼 달러 베이스로 나가냐면은 북밸류 페어밸류 차이가 50불이고 나누기 10년이니까 5달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평균 환율을 곱하잖아요. 한편 이 감가상각계획은 자산 아닙니까? 자산 차감. 따라서 5달러에 마감 환율 1100을 곱해요. 그러다 보니 외환 차이가 발생이 되죠. 앞에 예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요놈 나중에 비지배 지분 계산할 때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연결조정분계 3은 종속기업 당기순이익 중 비지배 지분 해당액인데 당기순이익은 원화환산 104,000원이었어요. 이때 분계 2에서 감가상각비 차이 조정이 들어가죠. 곱하기 0.2 해서 19,760원입니다. 자, 요 4번 분계를 할 때 표시통화 환산 차이로 12만 6천원 발생된 거 앞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요때 요 300만큼이 외환 차이 감소분으로 빠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0.2만큼이 비지배 지분입니다. 이게 7번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부분이죠. 자, 1년도 말 연결 정산표를 만들 때 유의하실 점은 뭐냐면 앞서 연결분계 1번을 할 때 이 외환 차이가 14,000이었는데요. 실제로는 15,000이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 1000만큼은 비지배 지분으로 바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래 외환 차이는 15,000이 발생했고 그것이 비지배 지분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외환 차이는 15,000으로 일단 표시를 하고요. 요 1번 분계. 그리고 요 1번 중에 1000만큼이 빠지는 이렇게 총액으로 해줘야 대차 조정 금액이
합계가 같아집니다. 나중에 복습을 하면서 꼭 한번 정산표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